1층 상가, 역세권 도보 5분, 배우세대 8천. 부동산 광고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문구가 있을까요? 10년 전이라면 이 한 줄이면 분양 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바로 그 황금 입지 상가들이 임대문의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장사는 안 됩니다. 유동인구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믿었던 좋은 상가의 공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에 예전에 뭐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옷가게요. 그전엔 화장품 가게였고요. 근데 다 망해서 나갔어요. 이 대화가 2026년 대한민국 동네 상가의 현실을 압축합니다. 1층 상가를 채우고 있는 건 편의점, 카페, 치킨집, 그나마도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숍. 이제 그런 건 지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옷을 보러 매장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신사 앱을 열면 수천 개 브랜드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내 체형에 맞는 사이즈를 추천해 줍니다. 리뷰는 수백 개씩 달려있고 무료 반품에 다음날 배송까지 해줍니다. 굳이 밖에 나가서 옷을 입어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화장품은 더 심합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새벽 배송을 시키면 아침 7시에 현관 앞에 도착합니다. 가격은 매장보다 30% 싸고 적립금도 쌓입니다. 심지어 유튜버들이 제품 리뷰를 10분짜리 영상으로 올려주니 직접 발라보는 것보다 정보가 더 많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건 파는 상가가 끝난 겁니다. 진열대에 상품 쌓아놓고 손님 오기만 기다리는 방식. 그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비 2026년 오프라인 소매 점수가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류, 잡화, 화장품 매장이 가장 많이 줄었죠. 반면 편의점과 카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나갑니다. 물건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되니까요. 대신 친구를 만나고 커피를 마시고 급한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갑니다. 강남역 인근 한 상가 건물주 이야기입니다. 2층에 옷가게가 5년간 있었어요. 처음엔 잘 됐는데 점점 안 되더니 결국 나갔어요. 그 자리에 1:1 필라테스 센터가 들어왔는데 이건 대박이 났어요. 왜일까요? 옷은 온라인으로 살 수 있지만 고급 운동센터는 또 찾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업종이 살아남는 건데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뭐 하러 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5년이라면 이랬을 겁니다. 옷 좀 사러, 신발 보러, 화장품 떨어져서.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친구 만나러, 운동하러, 머리 자르러, 마사지 받으러. 눈치채셨나요? 물건에서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완전히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의 외출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오는 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카페가 살아남았습니다.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공간이 됐으니까요. 강남 한 카페 사장님 말입니다. 손님들 보면 커피는 안 마시고 수다만 떠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 카페는 대화하러 오는 곳이니까요. 실제로 이 카페는 1인석을 없애고 4인 테이블만 배치했습니다. 결과 회전율은 낮아졌지만 객단가는 2배로 올랐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보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받을 순 없죠. 그래서 필라테스, 요가 같은 관리형 운동이 살아남았습니다. 서초동 한 필라테스 원장 이야기입니다.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집에서 안 하고 여기 오냐고. 답은 하나더라고요. 혼자 하면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야 자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제성에 기꺼이 비싼 돈을 냅니다. 머리는 내가 못 깎습니다. 마사지는 내가 내 등에 못 합니다. 네일 아트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문 서비스는 절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홍대 한 네일숍 실장 말입니다. 코로나 때 문 닫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왜냐면 셀프 네일 해본 사람들이 역시 전문가한테 받는 게 낫다고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이 네일샵은 2024년 이후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일 배송받으면 뭐해? 이럴 땐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죠. 새벽 3시에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로켓 배송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사회적 교류, 사람 만나기, 카페, 술집, 파티론, 신체 관리, 전문가에게 맡기기, 미용, 운동, 마사지, 전문 서비스, 내가 못하는 것, 네일, 의료, 수선, 즉시성, 지금 당장 필요한 것, 편의점, 응급약국. 그렇다면 나는 이 4가지 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답은 당신의 자본과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잡으면 당신은 살아남습니다. 일반인도 시작 가능한, 큰 자본 없이도 할 수 있는, 하지만 온라인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비즈니스들. 지금부터 그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 몸을 다루는 장사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는 치료받고 나면 집으로 갑니다. 그 사이 병원 밖 시장이 열립니다. 바로 사후관리, 일상케어, 예방서비스 영역입니다. 당신은 의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늘상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도수치료 10회 끝났습니다. 이제 평소에 잘 관리하세요. 환자는 병원을 나서며 생각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집에서 스트레칭? 유튜브 보고. 그게 되면 애초에 안 아팠겠죠. 병원은 치료만 합니다. 그 이후는 환자 몫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관리를 원합니다. 재발하지 않게, 다시 아프지 않게 도와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 기능성 마사지샵. 정형외과 병원 바로 옆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이 샵의 주 고객은 도수치료를 마친 환자들입니다. 사장님 말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분들이 와요. 의사가 관리 잘하세요 라고만 하고 끝내니까 어디서 관리받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검색하다가 우리를 찾아오죠. 이 샵은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막 이완, 자세 교정, 통증 완화 마사지 같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병원이 채우지 못한 니즈를 정확히 공략합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입니다. 서초동 한 맞춤형 영양제 상담소. 약국 바로 옆 상가에 있습니다. 이곳은 약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상담해 줍니다. 고객은 이렇게 옵니다.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 하나 사려다가 옆 상담소 간판을 봅니다. 무료 영양 상담. 들어갑니다. 상담사가 묻습니다. 요즘 피곤하세요? 머리카락 많이 빠지세요? 20분 상담 후 고객은 맞춤형 영양제 세트를 구매합니다. 약국 종합 비타민은 3만 원, 이 상담소 맞춤 세트는 15만 원. 하지만 고객은 기꺼이 삽니다. 나한테 딱 맞는 것이니까요. 노안이 시작된 50대 이상은 안경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반 안경원은 그냥 안경 파는 곳입니다. 반면 프리미엄 안경 케어존은 다릅니다. 압구정 한 케어존 사례입니다. 여기는 안경을 팔기보다 안경 관리를 팝니다. 안경테 조정, 렌즈 코팅 관리, 시력 변화 주기적 체크, 월 구독 서비스로 운영합니다. 월 2만 원 내면 안경 무제한 관리, 렌즈 교체 30% 할인, 부담 없는 가격에 가입자 500명, 월 고정 수입 1,000만 원. 첫째, 병원은 질병만 봅니다. 관리는 관심 없습니다. 둘째, 환자들은 병원 가기 부담스럽습니다. 가볍게 관리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셋째, 온라인으론 불가능합니다. 내 몸을 직접 봐주고 만져줘야 하니까요. 간단합니다. 병원 근처 상가를 알아보세요.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밀집 지역,
그곳 환자들이 치료 후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도수 치료 환자는 마사지가, 치과 환자는 잇몸 관리가, 피부과 환자는 홈케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공하면 됩니다. 건강관리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있습니다. 더 일상적이고 더 자주 필요하고 절대 온라인으로 못하는 것. 바로 미용 서비스입니다. 추가 매출 확장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미용실이요? 그거 이미 너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미용실은 넘칩니다. 동네마다 5개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미용실이 많은 거지 전문 미용실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2026년 소비자들의 니즈가 쪼개졌습니다. 과거엔 머리 자라는 곳 하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염색해주는 곳, 남성 펌을 잘하는 곳, 탈모 관리를 해주는 곳,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40대 이상 여성들의 최대 고민은 흰머리입니다. 일반 미용실에서 염색하면 2주 뒤 새치가 올라옵니다. 다시 염색하려면 전체를 해야 하고 비용은 10만 원 이상, 부담스럽죠. 그래서 등장한 게 새치 커버 전문샵입니다. 새치만 골라서 5만 원에 30분 만에 끝냅니다. 두피 손상 최소화, 자연스러운 색감, 주 1회 전기관리 시스템, 한 번 오면 계속 옵니다. 단골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강남 한 전문샵은 고객 평균 재방문 주기가 3주입니다. 회원 200명, 1인 월 평균 지출 20만 원, 월 매출 4천만 원, 직원 3명으로 운영합니다. 발톱 깎는데 5만 원을 내요? 네, 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 고령자, 운동선수들은 기꺼이 냅니다. 왜냐면 발톱 잘못 깎으면 염증 생기고 걷기 힘들어지니까요. 발 관리는 독일식 발 케어 시스템입니다. 발톱 정리, 각질 제거, 티눈과 굳은 살 제거, 발 마사지까지. 1시간 코스에 5만 원에서 7만 원. 한 번 받아보면 계속 찾게 됩니다. 서울 한 전문점 사장님 말입니다. 주 고객은 60대 이상이에요. 발이 불편한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네일샵 가기엔 민망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요. 예약은 2주 대기, 월 매출 2,500만 원, 1인 운영 가능합니다. 남성들도 이제 꿈입니다. 하지만 일반 미용실은 여성 고객 중심입니다. 남자가 가면 왠지 눈치 보입니다. 그래서 남성 전문이 먹힙니다. 홍대 한 남성 그루밍샵, 여기선 커트뿐 아니라 눈썹 정리, 코털 제거, 피부 케어까지 합니다. 1시간 코스 8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단골이 300명, 예약제로만 운영, 대기는 기본 일주일. 첫째, 일반 미용실과 차별화됩니다. 여기만의 기술이 있으니까요. 둘째, 단골이 생깁니다. 한 번 만족하면 계속 옵니다. 셋째, 프리미엄 가격이 가능합니다. 전문성에 돈을 내는 시대니까요. 염색하는 손, 발톱 깎는 손, 눈썹 다듬는 손. 이건 인공지능도, 로봇도, 온라인도 대체 못합니다. 사람의 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 3개월, 자격증 하나면 시작 가능합니다. 몸 관리 말고 먹는 건 어때요? 좋은 질문입니다. 외식업은 여전히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김밥 한 줄에 5,000원이요? 편의점은 3,000원인데? 2026년 동네 김밥집의 최대 적은 배달 앱이 아닙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세븐일레븐 프리미엄 김밥은 3,500원. 맛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김밥집에서 5,000원 주고 사 먹을까요? 편의점 김밥은 새벽에 공장에서 만들어져 오후에 진열됩니다. 밥이 딱딱하고 속재료가 차갑습니다. 반면 김밥집 김밥은 지금 만듭니다. 따뜻한 밥에 신선한 재료. 이 차이를 아는 손님들은 기꺼이 2,000원을 더 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간 만든다만으론 부족합니다. 2026년 살아남는 외식업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쇼를 보여줍니다. 홍대 한 덮밥집 이야기입니다. 주방이 완전히 오픈돼 있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면 바로 앞에서 조리합니다. 밥 담고 계란 올리고 소스 뿌리고 3분 만에 완성. 손님은 그 과정을 다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신뢰 때문입니다. 뒷방에서 뭘 넣는지 모르는 음식보다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더 믿음이 갑니다. 실제로 이 덮밥집은 오픈 6개월 만에 줄 서는 맛집이 됐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맛있지 로봇이 뭘 알아요? 이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강남 한 파스타 전문점은 로봇이 파스타를 삶습니다. 정확히 7분 30초, 물 온도 98도, 소금 5g, 매번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8분도 삶고 7분도 삶습니다. 로봇이 더 일정합니다. 이 식당의 장점은 인건비 절감이 아닙니다. 품질 균일화입니다. 언제 가도 똑같은 맛. 이게 단골을 만듭니다. 월요일 먹은 맛이 금요일에도 똑같으니까요. 혼자 밥 먹으러 가기 눈치 보이잖아요. 이 불편함을 파고든 곳이 있습니다. 강남 한 일식집. 좌석이 전부 1인석입니다. 칸막이로 독립공간, 태블릿으로 주문, 음식은 컨베이어 벨트로 배달. 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혼밥러들의 천국입니다. 주말 저녁엔 예약 필수. 객단가 25,000원. 회전율은 낮지만 재방문율이 80%. 한 번 온 손님은 계속 옵니다. 배달비 6,000원 시대. 1만 원짜리 음식에 배달비 6,000원 내긴 아깝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먹죠. 하지만 나가서 먹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집밥보다 건강하고 배달 음식보다 정갈한 한 끼. 이게 2026년 외식업 생존 공식입니다. 단순히 배 채우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겁니다. 먹고, 꾸미고, 관리받고.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입니다. 다음 막에서 공개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돼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는 300명, 인스타 팔로워는 500명. 하지만 진짜 만나서 밥 먹을 사람은 3명도 안 됩니다. 디지털로 연결될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진짜 만남을 갈구합니다. 재택근무로 집에만 있는 직장인, 은퇴 후 갈 곳 없는 시니어, 육아로 고립된 주부.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카페도 아닌 우리들만의 방. 바로 여기 2026년 상가의 마지막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놀 수가 없어요. 30대 직장인 김 씨의 고민입니다. 원룸 15평, 친구 셋만 불러도 비좁습니다. 옆집 눈치에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렇다고 카페에서 떠들긴 민망하고 PC방? 나이 먹고 가기엔 쑥스럽습니다. 홍대 한 건물 3층, 10평짜리 방 5개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테이블, 의자, 빔 프로젝터, 간이 주방 완비. 시간당 2만 원, 최소 2시간부터. 예약은 앱으로, 출입은 무인 시스템. 손님들은 뭘 하러 올까요? 친구 생일 파티, 동창회, 소규모 모임, 보드게임, 영화 감상. 배달 음식 시켜놓고 편하게 떠듭니다. 집보다 넓고 카페보다 자유롭고 노래방보다 조용합니다. 방 5개, 하루 평균 가동률 60%, 하루 매출 48만 원, 월 매출 1,440만 원, 월세 4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기타 50만 원, 순수익 890만 원. 직원 없습니다. 무인 운영이니까요. 50대 이상 중장년층 타겟, 등산동호회, 사진동호회, 독서모임.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카페는 시끄럽고 공공시설은 예약이 힘들고. 그래서 만든 게 월 구독형 모임 공간입니다. 월 50만 원 내면 주 1회 4시간 사용 가능.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주방시설 제공. 한 공간에 동호회 4개 유치하면 월 200만 원 고정 수입. 송파구 한 사례입니다. 30평 공간에 동호회 6개 유치, 월 수입 300만 원. 관리는 주 1회 청소만, 나머지는 회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첫째, 집이 좁습니다. 1인에서 2인 가구 증가로 집에서 사람 부를 공간이 없습니다. 둘째, 사생활 보호. 집 주소 알려주기 싫은 사람들 많습니다. 셋째, 편의성. 주방, 화장실, 음향시설 다 있으니 편합니다. 앱 예약, 무인 출입, CCTV 관제, 자동 결제. 사장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만 확인합니다. 문제 생기면 원격으로 대응. 직원 없어도 돌아갑니다. 상가 2층에서 3층 공실 노리세요. 1층보다 임대료 싸고 소음 덜 민감합니다. 초역세권 필수 아닙니다. 주차는 필요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고객이 대부분이니까요. 젊은 사람들 말고 나이 든 분들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합니다. 노인정은 가기 싫고 카페는 눈치 보이고 68세 박 씨의 고민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노인정?
너무 늙은이들만 있는 것 같아 싫습니다. 일반 카페, 젊은 사람들 틈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오래 앉아 있기 민망합니다. 은퇴했지만 건강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노인정은 너무 낡았고 일반 카페는 불편합니다. 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남 한 사례를 볼까요? 겉보기엔 평범한 카페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허리 굽은 어르신도 편하게 앉도록 편안한 의자를 배치하고 조명도 밝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도 있습니다. 메뉴도 다릅니다. 아메리카노 대신 쌍화차, 유자차, 케이크 대신 약과, 한과. 가격? 일반 카페랑 똑같습니다. 5,000원에서 7,000원. 어르신들도 기꺼이 냅니다. 나를 위한 공간이니까요. 이 카페의 월 매출은 2,500만 원입니다. 단골 고객 200명, 평균 주 3회 방문, 1인 평균 지출 1만 원, 재방문율 90%. 입소문만으로 고객이 늘어납니다. 일반 헬스장이 아닙니다. 관절 보호 운동, 낙상 방지 트레이닝, 치매 예방 두뇌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분당 한 센터살이입니다. 회원 연령대는 60세에서 75세, 월 회비 15만 원, 회원 100명, 월 매출 1,500만 원. 일반 헬스장보다 객단가가 높습니다. 왜냐면 전문 케어니까요. 여기선 단순히 기구 쓰는 게 아닙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1대5로 관리합니다. 오늘 무릎 어때요? 지난주보다 좋아지셨네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어르신들은 운동하러 오는 게 아니라 관리받으러 옵니다. 서초동 한 시니어 건강살롱, 카페 겸 세미나실입니다. 주 2회 의사나 약사를 초청해서 건강 강좌를 열거나 기본 컴퓨터 핸드폰 사용 교육도 합니다. 무료입니다. 대신 음료는 유료. 강좌 듣고 차 마시며 수다 떨고 갑니다. 이곳의 수익은 음료 판매가 아닙니다. 제품 판매입니다. 혈압계, 혈당계, 건강보조식품. 강의 듣고 관심 생긴 분들이 구매합니다. 월 제품 판매 수입 1,000만 원, 음료 수입 500만 원, 합쳐서 1,500만 원. 첫째, 숫자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1,000만 명, 계속 늘어납니다. 둘째, 돈이 있습니다. 2세대가 대한민국 자산의 60%를 보유합니다. 셋째,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갈 곳 찾습니다. 어르신을 호구로 보면 안 됩니다. 2세대는 똑똑합니다. 가성비 따집니다. 진심으로 이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성공합니다. 결국 2026년 상가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 최종 답을 다음 장에서 내립니다. 온라인이 이긴 건 편리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이 이길 수 있는 건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느낌입니다. 2026년 상가에서 살아남은 업종들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기며 느끼는 시원함. 동네 김밥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홀짝이며 느끼는 위안. 필라테스 강사가 내 자세를 교정해 줄 때 느끼는 안정감. 친구들과 파티룸에서 웃으며 수다 떠는 즐거움. 시니어 카페에서 동년배와 차 마시며 느끼는 소속감. 온라인은 정보를 주고 물건을 주고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기분은 못 줍니다. 택배 상자를 뜯을 때의 설렘은 있어도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골라 담을 때의 만족감은 못 줍니다.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볼 순 있어도 개인 트레이닝 선생님이 오늘 자세 완벽하네요 할 때의 뿌듯함은 못 줍니다. 신체성.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물리적 경험. 미용, 운동, 식사. 즉시성. 배달비보다 저렴하게 지금 당장 해결. 동네 식당, 편의점. 감성.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돌봄받는다는 안정감. 케어, 커뮤니티. 자동화. 사람이 필요 없는 곳은 과감히 무인화. 세탁, 창고, 스터디 카페. 특화. 차별점 없으면 죽는다. 일반 헬스장 아웃, 프라이빗 필라테스 인. 더 극단적으로 갈 겁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건 100%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어야 하는 건 더욱 오프라인다워질 겁니다. 중간은 사라집니다. 그냥 물건 파는 상가, 그냥 밥 파는 식당, 그냥 기구만 있는 헬스장. 이런 곳들은 2027년, 2028년에도 계속 문 닫을 겁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팝니다. 우리는 밥을 파는 게 아니라 위안을 팝니다. 우리는 운동을 파는 게 아니라 변화를 팝니다. 당신의 상가는 손님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영수증 한 장입니까? 아니면 기분 좋은 기억 하나입니까?
2026년 상가 생존의 열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택배가 오지 못하는 영역, 기계가 만져줄 수 없는 내 몸, 집에서 해소되지 않는 만남의 욕구, 이 세 가지를 공략하세요. 그곳에 당신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상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건 파는 상가가 죽었을 뿐입니다. 경험 주는 상가, 시간 파는 상가, 관리 파는 상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